자, 오늘은 저랑 함께 라이팅 6.5에서 8.0을 받으신 분의 수강 후기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6.5에서 6.5를 받으셨고, 7.0이 필요하셨는데, 그리고 6.5에 오랫동안 멈춰 계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7.0이 필요했는데, 라이팅만 3개월인가? 계속 공부를 하는데, 계속 라이팅만 공부를 하는데, 다른 과목은 진짜 공부하지도 않았대요. 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진짜 아이엘츠의 신이야. 공부 안 했는데, 리딩, 리스닝 9.0, 8.5, 막 이랬어요. 아무튼 그러신 분이에요. 좀 특이사항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리딩 리스닝은 처음 이제 문제를 풀어봤는데 막 8.0, 7.5 이렇게 나와서 공부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거의 공부를 안 하시고 이제 거의 모든 시간을 90% 시간을 라이팅에 몰빵하셨는데 3개월 동안 6.5 처음에 받았던 6.5 점수에서 절대 안 오르신다는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딱 제가 수업을 그 상담을 딱 시작했을 때 제가 이런 케이스 되게 많이 만나봤거든요. 이런 케이스는요, 영어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너무 급하니까 진짜 일요일 마지막 데드라인이거든요. 그때 일요일에 점수가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으로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끔찍하죠. 그래서 어쨌든 어 그래서 너무 쫄리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연달아서 두 개 시험을 신청하신 상태였어요. 그리고 토요일에 7.0, 일요일에 8.0 이렇게 나왔어요. 좀 차이도 크죠? 그러니까 사람은 똑같아요. 하루 만에 실력이 얼마나 많이 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6, 7.0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8.0이 나올 수 있어요. 8.0이 나오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7.0이나 6.5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바로 후기를 읽어볼게요. 이전 점수 6.5, 목표 점수 7.0, 현재 점수 0이 이제 최고로 받으셨어요. 한 개는 7.0, 한 개는 8.0 받았죠? 지휘쌤을 만나기 전 나의 공부 방식과 어려웠던 점, 과외를 시작하게 된 계기. 기존에는 시중 문제집을 사서 풀어보고 챗 GPT를 활용해서 첨삭을 받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문법 같은 것은 워낙 챗 GPT도 잘 지적해주니까 이것으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7.0을 받기에 전혀 충분하지 않았어서 그쵸? 지휘 선생님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이전에는 저를 만나시기 전에는 독학을 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독학으로 6.0, 6.5가 나온 것도 엄청 잘하신 거죠. 음. 원래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그쵸? 독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챗 GPT가 해주는 세부 마킹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문법만 수정을 해도 내용 점수가 같이 올라가 버리고 반대로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문법 점수 때문에 내용 점수까지 다 깎였습니다. 결국 내용이 문제인 건지 표현이 문제인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험장에서도 반드시 문법 실수를 할 테고 자잘한 문법 실수만 고쳐서 점수가 오르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점수의 한계를 만났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갈피를 잡기 어려운 경우에 반드시 과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자잘한 문법 실수 이외에도 제가 고칠 점이 분명했습니다. 시험이 원하는 방향을 확실하게 알고 제가 간과한 부분을 고치자 점수가 확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과외를 하면서 내용적인 부분에서의 교정뿐만 아니라 더 풍부한 문장 구조를 배울 수 있었고 그것을 반영한 것이 주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내용들은 시중의 문제집에서는 찾기가 어려워져서 독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문법 실수나 어휘 영어 실수는 100%로 완벽하게 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점수의 한계를 만났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갈피를 잡기 어려운 경우에 반드시 과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6.5를 받으신 이후로 3개월 동안 거의 모든 시간을 라이팅 공부에 몰빵하셨다고 하셨어요. 에세이도 많이 써보고 맨날 맨날 이제 써온 거를 챗 GPT한테 첨삭해달라고 하고 점수가 몇 점이냐고 내달라고 하고 이렇게 공부를 쭉 해오셨는데 놀랍게도 들인 시간이 무색하게 3개월 동안 공부를 했는데 6.5에 머물러 계셨던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이제 영어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영어는 이미 충분히 잘하시는데, IELTS에서 요구하는 그 스타일이 있거든요. 혹은 점수와 고득점에 기여하는 포인트와 점수를 낮추는 포인트 있거든요. 음. 근데 그 포인트들이 원어민도 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 시험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많이 고쳐 드렸고, 그리고 문법 실수는 우리가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문법만 고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죠. 문법과 어휘 코렉션은 좀 한계가 있어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목표 점수가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문법이 여전히 틀려도 목표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저의 노하우죠. 수업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과 나의 공부 비결. 문법 실수를 고치는 것만으로는 점수를 올리는데 한계가 있고 또 완벽히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내용과 표현 부분에서의 교정이 필요했고 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관점을 개선한 부분은 효과를 나열하려고 노력하게 된 부분입니다. 단순히 정신적인 도움이 크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고 정서적 웰빙을 높이면서 더 나아가 삶의 질 향상으로 이끈다. 이렇게 브레인스토밍 때부터 다양한 내용과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다. 엄청 자세히 거의 이것은 저의 수업 내용이에요. 네. 또 제 고질적인 문제가 since if조를 과도하게 쓰면서 너무나도 거리가 먼 root cause부터 시작하는 것이었는데요. 애초에 영어 구조 자체가 괄호 때문에 근로자가 필요하게 된다 보다는 괄호가 근로자의 필요를 일으킨다라고 쓰는 구조가 많더라고요. 영어 뭐랄까 영어 영어라는 언어의 스타일이죠. 직설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명료하게 쓰는 거. 이 덕분에 영어와 어울리지 않는 문법으로 문장을 길게 쓰던 것이 많이 줄 맞아요. 문장이 진짜 길게 쓰는 편이었어요. 이제 한국어는 길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한국어는 이 덕분에 영어와 어울리지 않는 문장이 너무 길어서 뭐랄까 이제 한 문장에는요. 강조하는 포인트가 하나여야 돼요. 문장 길어도 되거든요. 뭐 분사구문이나 콤마 위치 이런 거 써가지고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확장이 되는 거는 너무 좋은데 아이디어가 막 두 개, 세 개 이렇게 한 문장에 쓰면요. 너무 뭐랄까 less readable. 잘 안 읽힙니다. 음. 그런 스타일이 조금 문제여서 제가 교정을 해드렸어요. 특히나 타스크 1 관련해서도 정해진 가이드라인은 없는데 글을 잘 쓰기는 해야 하니 꽤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의문이 많았는데 그 의문들을 선생님께서 다 명확하게 답해 주셨습니다. 음. 그래서 타스크 1이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이 좀 더 많이 필요해요. 불필요하게 영어가 아닌 부분으로 억울하게 점수가 깎이던 것이 훨씬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가 아닌 부분으로 점수가 깎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쵸? 이런 분들은 제가 딱 수업을 첫 번째 해 보고 수업을 한두 번만 해 보면 제가 파악할 수 있어요. 영어가 부족해서 점수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어 실력을 늘려야 되는 거죠. 영어 실력을 늘려야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데 영어를 이미 잘하시는데 IELTS 심사 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이제 내용에서 이제 구조나 내용에서 억울하게 점수가 깎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 공부 비결은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고득점 비결 문장 구조들을 암기하려고 반영하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 같은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좀 세련된 문법 구조를 사용했을 때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템플릿을 바꿔서 외우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놓친다면 좀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템플릿을 바꿔서, 저만의 템플릿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템플릿과 달라요. 딱 짜여진 템플릿이 아니라 조금 특이하게 제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나 도치나 예시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주요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주신 자료들을 모범 답안 정도만 빼면 다 외웠습니다. 정말요? 와, 엄청 많이 노력하셨네요. 진짜 많거든요. 다 외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 외우기를 제가 숙제는 내드리지만, 이제 기대를 100% 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의 다 외웠다는 거는요, 아주 놀라워요. 거기에 돌렸을 만한 좋은 표현들이 많아서요. 네, 제가 그럴 의도로 만든 거예요. 전천후 답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저의 의도가 그거였어요. 특히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 커리어에 도움이 된다,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런 거는 웬만하면 만능 답변이 되어서 아주 유용했습니다. 네, 그쵸? 선생님의 자료와 관계없이 제가 한 노력은, 네,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주요한 주제가 나올 만한 표현과 연어를 따로 검색해서 외운 것입니다. 콜로케이션을 많이 외웠군요. 충분히 에세이에서 쓰일 만한 관련 표현들을 많이 찾고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어 위주로만 찾다가 결국에 동사를 잘못 연결해서 어색한 표현을 쓰게 되길래 동사와 명사까지 합쳐진 연어를 외우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선생님께서 강조해주신 조언입니다.